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비접지는 제외하고요. 여기서 중성점을 접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입니다. 비접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송전 용량의 증가는 중성점 접지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것은 뭐 리액턴스 X 성분을 감소시키거나 뭐 E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2번 과도 안정도의 증진, 과도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가 소리액터 접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상전압 발생의 억제, 직접 접지죠. 4번 보호계전기의 신속 확실한 동작도 직접 접지가 됩니다. 1번에 틀린 것은 1번. 2번 중성점 비접지 방식이 이용되는 송전선은, 중성점 비접지는 우리가 저전압, 여기서 말하는 저전압이라는 것은 보통 30kV 이하 정도고요. 그 다음에 단거리입니다. 장거리로 가면 지락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에는 1번이죠. 20에서 30kV 정도의 단거리 송전선. 예. 송전 중에서는 뭐 20에서 30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단거리입니다. 3번 비접지 송전로에 있어서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비접지 방식에서 어떻게 작용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지락 전류는 어떻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락 전류가 얼마나 그랬어요? IG는 한상의 정전 용량이 C라고 했을 때 3ωC.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은 대지전압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쓰자면 3ωCE. 그 다음에 이 C 값이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일 때는 여기에 L 값까지 곱해줍니다. 길이요.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C를 통해서 흐르죠. 그래서 진상전류가 흐릅니다. 영상 전압보다, 기준보다 90도 빠른 진상전류가 돼요. 답은 3번. 4번 비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비접지 방식입니다.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는 것, 즉 못한 것입니다. 1번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가장 확실하다. 직접 접지. 2번 고전압 송전 방식으로 주로 채택되고 있다. 이것은 직접 접지죠. 높은 전압은 직접 접지입니다. 3번 장거리 송전에 적합하다도 직접이고요. 4번 VV 결선이 가능하다. 비접지 방식은 델타 결선이라고 봤을 때 델타 하면 VV 결선이 가능하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델타 결선에 삼성 3전지 배전선로가 있다. 1선이 지락하는 경우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지락전의 몇 배가 되는가? 제가 이거 벡터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5번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지전압은 이겁니다. 이게 대지전압인데 지락사가 발생하면 지락점이 이렇게 옮겨가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림은 회로 이론에서도 상전압, 상간전압 혹은 상전류, 선전류 관계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길이보다 요 길이는 몇 배? 루트 3배가 된다.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위 상승이 지락전에 몇 배가 되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해서 루트 3배가 됩니다. 근데 최대 6배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6kV 이렇게 아무런 언급 없이 주어지는 전압은 뭐다? 선간전압입니다. 만약에 대지전압이다, 뭐 상전압이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문제에서 명시를 해줘요. 그 다음 주파수 60Hz 삼성 3전지 비접지식에서 선로의 길이가 10km이고 한 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005 마이크로페라퍼킬로미터일 때 일선 지락시 고장전류 IG의 범위로 옳은 것은입니다. 앞에서 했지만 3번에서 했습니다. 지락전류 IG는
3오메가 C2의 1km마다의 정전 용량이면 L 값까지 곱하며 3오메가는 2파이F죠. C2L인데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이 2는 뭐다? 대지전압입니다. 대지전압.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이고요. 정전 용량이 0.005 마이크로페럿이에요. 0.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6.6kV는 선간전압이라고 그랬고, 이 전압은 반드시 대지전압입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6600이 되고, 그 다음에 선로의 길이가 10km입니다. 10km. 하면 전류가 0.25A가 흐릅니다. 비접지 방식이 지락 전류가 크지 않습니다. 직접 접지는 몇십 암피아, 뭐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110 암피아, 몇 100 암피아 여기까지 흐를 수가 있는데, 비접지 방식은 여기 정전 용량 값 때문에 이러한 정전 용량에 의해서 발생된 리액턴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요. IG가 1보다 작은 값이다. 0.25니까요. 답은 1번. 7번입니다. 직접 접지를 넘어왔네요.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고장전류 크기 억제. 고장전류, 여기서 말하는 고장전류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지락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락전류. 그러면 고장전류 크기 억제하는 건 뭐예요?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것이 직접 접지이고 가장 작은 것이 소리액터 접지이기 때문에 1번은 소리액터 접지를 얘기한 겁니다. 답은 1번. 2번 이상전압의 발생의 방지. 3번 보호계전기의 신속 정확한 동작. 4번 전선도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8번 송전계통에서 1선 지락고장 시 인접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가장 큰 중성점 접지 방식은 뭐다?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웠죠. 8번에서 우리가 전자유도장애를 발생시키는 전자유도전압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의 3I 제로였습니다. 이만큼의 전자유도전압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이 3I 제로, 이게 뭐요? IG입니다. IG. 지락전류가 IG가 이렇게 되죠. IG는 3I 제로. 그래서 전자유도전압이 큰 것은 이 지락전류가 큰 겁니다. 지락전류가 큰 게 뭐다? 직접 접지죠.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전자유도 전압 혹은 전자유도 장애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유도 장애가 가장 큰 중성적 접지는 직접 접지. 답은 3번이고요. 9번에 중성적 접지 방식에서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호개념의 동작이 확실하게 신뢰도가 높다. 왜? 지락전류가 크니까. 2번 변압기의 저감절연 혹은 단절연, 단계별로 절연한다. 저감절연, 절연을 저감시킬 수가 있다. 맞고요. 3번 과도한 정도가 대단히 높다. 과도한 정도가 높은 것은 지락전류가 작은 소리액터 접지가 되고요. 4번 단선고장시 이상전압이 최저이다. 단선고장시 이상전압이 최고는 소리액터, 최저는 직접 접지가 됩니다. 10번 중성적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슷합니다. 네, 계통의 과도한 정도가 나쁘다. 왜? 지락전류가 크니까. 이번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 맞고요. 3번 일산지락시 건전산의 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유효접지 1.3배 이하로 상승하는 거. 예, 그 다음에 4번 일산 지락전류가 적어는 소리액터 접지가 됩니다. 우리가 중성적 직접 접지가 접지 문제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왜냐면 154kV부터는 거의가 다 직접 접지예요. 3.3kV, 그 다음에 6.6kV, 30kV 이하는 있죠. 보통 우리가 비접지라고 했을 때
66kg가 있습니다. 66kg는 소리액터 접지인데 66kg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상 돼서 154, 345, 765는 모두 직접 접지다 보니까 송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직접 접지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11번 송전계통의 중성전 접지 방식에서 유효 접지라는 것은 이거 실기에서 단답으로 많이 또 나옵니다. 유효 접지란 쓰는 거예요. 예. 일선 접지 시에,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전압이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상의 전압이 상규 대지 전압의 원래 대지 전압의 1.3배 이하로 중성적 임피던스를 억제시키는 중성적 접지고요. 1.3배 수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번은 2번, 12번에 이제 저항 접지인데 저항 접지 방식 중 고저항 접지 방식에 사용하는 저항은 우리가 저저항은 보통 30옴 정도, 고저항은 100에서 1000옴 정도입니다.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3번. 13번 봅니다. 이런 문제가 좀 그림으로 이해가 되시면은 한결 수월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전격 전압 6600V 선간전압이죠. Y결선 삼성 발전기 중성점 1선 지락시인데 지락 전류를 100A로 제한하는 저항기로 접지하러 한다. 뭐요? 저항 접지죠. 저항기의 저항값은 약 몇 옴인가? 즉 우리가 저항기의 저항을 연결하지 않으면 지락 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항을 연결해서 지락 전류를 감소시켜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즉 저항기의 저항값은 몰라요. 저항기의 저항값을 모르는데 이렇게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를 100A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체 걸리는 전압 얼마예요? 이것은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은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루트 3분의 선간전압입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IG가 어디로 간다? 이 대지 정전 용량, 작용 정전 용량보다는 이 저항값이 확실히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류는 지락 전류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락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등가로를 그리면 이가 되고 이런 회로죠. 이게 저항 값이 이렇게 되고요. 완전 접지, 완전 지락사가 발생했을 때 이 저항을 무시하게 되면은 E의 R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그런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때 IG는 R분의 E가 되고요. 따라서 R은 IG분의 E가 됩니다. 따라서 IG가 100A라 했고 E는 얼마?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6600V니까 계산하면은 약 38옴이 됩니다. 38옴. 네. 13번에는 3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14번부터는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입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최근에 사용은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특이하죠. 예, 그리고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직접 접지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시기는. 14번 동일 송전솔로 있어서 일선 지락의 경우 지락 전류가 가장 적은 것 소호 리액터. 답은 4번. 15번 소호 리액터를 송전계통에 사용하면 리액턴스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전 용량이 어떤 상태로 되어 지락 전류를 소멸시킵니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원리가 뭐냐? L과 C를 병렬 공략시키면 그때 흐르는 전류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따라서 병렬 공진이 됩니다. 16번 송전선로에서 단선 고장 시 선로가 끊어졌을 때 이상 전압이 가장 큰 것 소호 리액터, 가장 작은 것 직접 접지. 답은 3번. 17번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지락전류가 적다. 가장 적죠. 2번 전자유도 장애를 경감할 수가 있다. 왜? 전자유도 장애는 앞에서 8번에서도 했었지만은요. 지락전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락전류가 가장 작으니까 소호리액터 접지가 전자유도 장애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전자유도 장애를 경감할 수 있고 3번 지락 중에도 송전이 계속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과도한 정도가 가장 크다. 4번 선택지락 계전기 동작이 용이하다. 우리가 지락사고 발생했는데 얘는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은 지락전류가 최소기 때문에 선택 지락 계전기, 지락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의 동작이 어렵습니다. 지락 계전기, 선택 지락 계전기뿐만 아니고 지락 계전기의 동작이 가장 용이한 것은 직접 접지, 지락 계전기의 동작이 가장 어려운 것은 소호리액터 접지죠. 그래서 답은 4번. 18번. 3상 1에서 송전솔로의 소호리액터의 용량은, 소호리액터 용량은 간단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이 소호리액터 용량은 작용정전 용량 이 세 개 일괄한 작용정전 용량과 이 소호리액터 용량이 같다. 우리가 합조도 10% 정도 여유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용량과 이 용량을 같이 해준다. 그래서 삼선 일괄의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19번.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용 소호리액터 인덕턴스 L 값은 L은 우리가 문제에서 L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진을 할 때 얼마?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은 3오메가 C분의 1.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따라서 묻고 있는 L은 얼마예요? L은 넘어가니까 3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되고 오메가는 얼마? 2파F죠. 2파F 제곱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4번. 20번 볼게요. 20번. 3상 3선식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한 선의 대지정전 용량은 10마이크로페란, 상전압이에요. 2kV. 주파수 F라면 소호리액터 용량은 전력입니다. 몇 kV 암페어인가? 우리 소호리액터 용량을 했을 때 QC라고 하면 이게 뭐다? 이 작용정전 용량과 같습니다. 작용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용량과 같은데 이것이 얼마다? 오메가 CV의 자성이라고 그랬죠. 제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오메가 CV의 자성인데 이때 V는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 그러면 선간전압이니까 오메가 C의 대지전압 하면 얼마예요? 선간전압은 대지전압 곱보다 루트 3배 크니까 루트 3배 2의 자승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의 제곱하니까 3배 오메가 C2의 자승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선간전압으로 나타났을 때 오메가 C2의 자승, 대지전압으로 나타날 때는 3배 오메가 C2의 자승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메가 2파F니까요. 이 오메가 대신 2파F를 쓰면 3 곱하기 2파F에 C의 2의 자승하면 6파FC2의 자승입니다. 문제에서 대지전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6파FC2의 자승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용량 몇 킬로볼트 암페어냐라고 했기 때문에 킬로볼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식을 꼭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력을 하면서 대지전압, 선간전압, 상전압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매번 답답해요. 매번 답답합니다. 왜 3이고 왜 6이고 왜 2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공부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세요. 확실히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3상 3소식 소호리액터 접지. 우리가
Y 결선이면 무조건 3상 4선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보세요. 3상 4선식은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것은 중성선입니다. 네, 중성선. 그래서 3상 4선식은 이렇게 해서 3상 3선에서 중성선까지 포함해서 3상 4선식이에요. 그런데 소호렉터 접지는 중성선이 아니고 뭐요? 이것은 접지선이죠. 예. 연결하는 장소는 같습니다. 연결하는 곳은 둘 다 이런 중성접에 연결하는 것은 맞는데, 소호렉터 접지에서 중성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3상 3선식이 되고요. 중성선을 사용하면 3상 4선식이요. 그래서 중성선을 사용하지 않고 소호렉터 접지만 하는 것은 이것은 3상 3선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21번입니다. 선로 길이가 50kV인 66kV 선간전압이죠. 60Hz 3선 3선씩 똑같아요. 1회선 송전선의 한 선당 대지 정전 용량이 0.0058 마이크로페라키로미터이다. 여기에 시설할 소호렉터 용량은 몇 kVA인가? 다 소호렉터 용량 10% 여유를 줍니다. 앞에서 했지만 지금 선간전압이 주어졌죠. 그래서 QC를 얼마? 오메가 CV의 자성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죠. 선간전압이니까 얼마? 2파FCV의 자성. 주파수는 60이고 C값이 0.0058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마이크로니까 6승입니다. 0.00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네. 곱하기 이것이 1km당이니까 전체 길이 50km면 전체 길이 5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전압은 66km부터 선간전압 66,000이죠. 66,000의 제곱입니다. 66,000 제곱이고, 여기에서 소리액터의 용량은 10%의 여유를 준다 해서 10%의 여유라고 해서 여기 0.1 곱하는 분이 계신데, 아니죠. 10%의 여유를 준다는 것은 원래 100%가 1이죠. 100%에다가 10%의 여유를 주니까 10%의 여유를 준다 이렇게 하면은 0.1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 1.1을 곱해야 됩니다. 1.1. 그래서 곱하기 1.1. 그 다음에 문제에서 몇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물었죠.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답은 524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21번에는 답이 3번. 3번. 계속해서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0.4 마이크로페라, 주파수 60Hz 3상 송전선이 있다. 이 선로에 소호렉터를 설치하려고 한다. 소호렉터 공진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합니다. 앞에서 했죠? 몇 옴인가, 몇 헬리인가 하면 A 값 구하는 것이고, 몇 옴인가 하면 리액턴스 값 구하는 거. 즉 오메가 L을 구하는 건데, 오메가 L 얼마? 3오메가 C분의 1이죠. 이 값은 이 값이고 이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오메가는 2파F죠. 주파수는 60이고 C값 0.4 마이크로페럿입니다.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계산하면은 2210이에요. 2210. 23번. 소호렉터 접지계 통해서 리액터의 탭을 완전 공기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했었죠. 16번입니다. 16번. 우리가 소호렉터 접지가 단선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상 전압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단선 고장이 되면 직렬 공진이 돼요. 직렬 공진이 되면은 이상 전압이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완전 공진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해줍니다. 예,
그래서 직렬 공기는 방지해서 이상전압이 최대로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직렬 공기에 의한 이상전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24번 그래서 소호렉터 탭이 공진점을 벗어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합조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합조도가 정의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합조도가 정의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합조도가 정의라는 것은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L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합해서 I에 흐르는 전류가 IC가 됐죠. 그러면 합조도가 정의라는 것은 IL이 IC보다 더 큰 상태를 얘기합니다. IL이 IC보다 더 큰 상태. 그러면 우리가 전류는 리액턴스분의 전압이니까 이 상태는 어떻게 해? 오메가 L하고 3오메가 C분의 1하고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니까 전류와 리액턴 반비례하니까 얘가 얘보다 크려면 리액턴스는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합조도가 정의되는 상태는 오메가 L보다 3오메가 C분의 1이 더 큰 상태가 됩니다. 답은 2번. 25번 소호렉터 적지 방식에 사용되는 탭의 크기로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정이죠. 정의 합조도 상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보상 상태로 사용한다. 답은 1번이고요. 26번 한상의 대지정전용은 10페라 주파수 FLH 삼성 송전선의 소호렉터 공진탭의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단 소호렉터 접촉시키는 변압기의 리액턴스는 XT다라고 했죠. 우리가 보세요. 원래는 오메가 L은 3오메가 C분의 1인데 이것은 변압기 부분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합쳐서 3오메가 C인데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이고요. 변압기 리액턴스 성분 XT가 있는데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입니다.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 무조건 뺀다. 제가 회로 이런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용량성과 유도성 무조건 뺍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요 지점을 기준으로 병렬로 연결된 것과 같으니까 어떻게 3분의 XT, 3분의 변압기 리액턴스를 빼주게 됩니다. 26번에는 답이 3번이 돼요. 3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중성점 접지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제 유도장애 나옵니다. 유도장애는 정전유도장애와 전자유도장애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7번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정전 용량 및 상호 인덕턴스에 발생되는 유도장애로 옳은 것은 상호 정전 용량은 정전유도장애, 상호 인덕턴스는 전자유도장애입니다. 답은 1번. 28번 지금 전력선 A의 충전 전압을 2, 전력선 A에 걸리는 전압을 1하고요. B의 대지 정전 용량은 CB, AB 사이의 상호 정전 용량 CAB라면 통신선 B의 정전 유도 전압 ES는 일어나면서 했지만 이 문제에서 CA 있죠. 우리가 전력선 자체의 작용 정전 용량 혹은 전력선 자체의 대지 정전 용량 CA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등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CAB, CB 고 여기에 E가 걸리면 여기 걸리는 전압 ES는 어떻게 된다? ES는 얘 플러스 얘. 여기 걸린 전압은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남의 거 CAB 곱하기 전체 전압
2가 됩니다. 그래서 28번에는 답이 4번이고요. 29번 삼상 송전솔로의 각상의 대지 정전 용량을 CA, CB, CC라 할 때 중성점의 비접지 C의 접지를 안 한 겁니다. 이때 중성점과 대지 간의 전압, 얘는 뭐예요? 중성점 잔류전압입니다. 우리가 삼상선로에서 정전 유도 전압과 중성점 잔류 전압을 좀 구분해 달라 그랬죠. 그래서 29번에 정전 유도 전압, 삼상에서 정전 유도 전압은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플러스 CS고요. 여기에 CA에 CA 마이너스 CB, CB에 CB 마이너스 CC 플러스 CC에 CC 마이너스 CA. 이거 몇 번 쓰다 보면 또 외워져요. 예, 외워집니다. 우리가 정전 유도 전압은 이렇게 되고 중성점 잔류 전압은 뭐 어떻게 CS 얘만 빼면 됩니다. 예, 요 차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29번에는 답이 3번 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턴스에서 발생되는 유도장애는 뭐다? 상호 인덕턴스는 전자유도장애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8번과 29번 했지만, 정전유도장애는 뭐다? 영상전압입니다. 네. 31번.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로의 전자유도장애의 발생 요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자유도장애는 앞에서도 계속 했었지만은 3I0 기유도전류 뭐? 3I0 I0 뭐요? 영상전류죠. 영상전류 때문에 그렇다. 32번입니다. 차폐선인데 그림과 같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에 통신선의 차폐계수 K를 구하는 식은 단 차폐선을 통신선에 근접해 설치한다. 조건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차폐선을 통신선에 근접하여 설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봐요. 전력선이 이렇게 있고 떨어져서 여기에 차폐선이 있고 여기에 통신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보세요. 이 임피던스를 ZS 예, 이것을 우리가 차폐선 임피던스를 Z33입니다. 교재에서 이론할 때는 ZS를 했지만 Z33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1, 2, 3이라 하면 이름을 이렇게 하면 이것의 임피던스가 Z13 네. 그 다음에 이것의 임피던스가 Z23이죠. 23 네. 23이고 24의 임피던스가 Z1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집 거리가 요거는 가까워 요건 짧으니까 이거는 뭐 가깝고 이 두 개는 가깝고 이 두 개는 머니까 지금 Z13하고요 Z12하고 Z13하고 Z1 2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지금 봐도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폐계수 K는 1 마이너스 원래 뭐예요? 원래 Z12, Z33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고 분자는 뭐다? Z13, Z23 탐이 들어가는데 그림상에서 Z13과 Z12가 거의 같으니까 거의 같다고 보면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1-Z33분의 Z23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33번입니다. 유도장애 방지책으로 차폐선을 이용하면 유도전압은 몇 프로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이것도 외우시는 거죠. 보통 30에서 50%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번
66kV, 60Hz, 삼성 1호선 송전선이 통신선과 나란히 가선되어 있다. 송전선 일선 지락 사고로 영상 전류가 I0죠. I0가 80A 흐를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 유도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영상 전류는 전 전선에 걸쳐 같은 크기이고 상호 인덕턴스 0.05mAh/km이며 송전선과 통신선의 병행 길이는 40km입니다. 전자 유도전압인데 우리가 이 M은 -J의 오메가 ML의 3I0인데 보기에서는 지금 -J 이거 위상관계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요. 크기만 고려했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M의 L의 3I0 2파이 주파수 60이고요. 상호 인덕턴스 0.05mAh/km입니다. 0.05mAh니까 10의 -3승 1km당 이러니까 전체 길이가 40km 고 그 다음에 영상 전류가 80이에요. 3I0가 80이다 이게 아니고 지락 전류가 80이다면 3I0가 80이겠죠. 근데 영상 전류가 80이다 보니까 I0가 80입니다. 따라서 3 곱하기 I0 80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81V가 됩니다. 즉 평소에는 괜찮은데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통신선에 181V 전압이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그 전압에 의해서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34번에 4번이고요. 35번 이러한 유도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력선축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정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고정 접지 방식을 채용하면은 지락 전류가 감소하죠. 지락 전류가 감소하니까 맞고요. 2번 송전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 설치한다. 맞고 3번 고속도 차단 방식.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 고속도로 차단해버리면 우리가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죠. 4번 중성점 전압을 상승시킨다. 중성점에 전압이 발생하면 그 전압에 의해서 쓸데없는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중성점 전압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36번입니다. 이제 안정도로 넘어갑니다. 전력계통 안정도는 외란의 구분에 따라 구분했는데 송전선로에서의 고장, 발전기 탈락과 같은 큰 외란이란 것은 외부 입력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큰 고장을 뜻하죠. 그래서 큰 외란에 대한 전력계통의 동기운전 가능 여부로 판정되는 안정도는 뭐다? 큰 외란, 변화니까 과도 안정도가 됩니다. 37번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전력계통에서 서서히 부하를 조금씩 증가했을 경우 서서히 조금씩 증가하니까 뭐 크게 변화가 없다, 정상 상태다 해서 정상 상태로 똑같이 이해를 하면은 정태 안정도가 됩니다. 답은 2번. 38번 다음 중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직렬 콘덴서 설치는 L 감소시키죠. 인덕턴스 L 감소시킵니다. 맞죠? 그러면 송전 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2번 병렬 콘덴서 설치는 역률 개선이지 안정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좀 무식하게 말하면 병렬 콘덴서는 역률은 돈입니다. 안정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은 2번이고요. 3번 중간 개폐소, 중간에 선로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할 수 있는 중간 개폐소를 설치하는 것도 맞고, 3번 고속 차단 재폐로 방식 채용도 맞습니다. 재폐로 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단기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선로 및 기계의 리액턴스를 낮게 한다. 2번 고속도 재폐로 차단기 채용한다. 맞죠? 3번 고속도 AVR이 뭐라 그랬어요? 오토 볼테지 레귤레이터, 자동 전압 조정 장치입니다. 즉 자동 전압 장치를 사용해서 전압의 변동을 억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 AVR 전압 조정 장치도 맞고요. 3번 중성전 직접 접지 방식 채용한다. 직접 접지 방식 채용하면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그 지락 전류에 의해서
과도 안정도가 나빠진다 그랬죠. 안정도가 나빠집니다. 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40번 문제 잘 보세요.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한 방법이요. 1번 발전기 리액턴스 작게 한다.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해서 발전기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2번 변압기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맞고요. 3번 복도체 사용한다. 2장에서 해줬죠. 복도체를 사용하면 L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리액턴스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4번 계통을 연계한다. 안정도 향상 대책은 맞는데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연계한다. 계통 연계하는 것은 전압 변동에 제어지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에는 포함되나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정도 향상 대책 약간 세부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원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